안녕하세요. CI에듀 공동대표 조리수 원장입니다. 앞서 저희 미모의 이현정 원장님의 원활한 진행을 이어받아 더 아름답고 예쁜 제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특성화고에서 지원 가능한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모두들 4년제 인서울대학 가고 싶으시죠? 2부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를 시작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이 달력과 생활기록부인데 모두들 챙겨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챙기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메모라도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입시 일정들이 미뤄져 있는 상태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모두 캘린더를 준비하시고 수시 언서 접수까지 남은 기간을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로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휴대폰의 입시 일정을 저장해 보세요. 4년제를 기준으로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28일 중 3일간이 접수 기간이고요. 수능은 12월 3일, 수시 합격자는 12월 27일, 충원 발표는 1월 1일부터 보통 5일 정도 충원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2주 정도 미뤄진 원서 접수일까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전형별 준비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1부에서 수시에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죠?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전형별로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5월에서 6월에는 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별 입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보통 대학에서는 3월에 계획안, 그리고 5월과 6월 중에 정확한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교별로 확정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 가능한 전형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표 대학을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은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적이 높아서 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성적만 들어가는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내신 관리입니다. 현 상태로 중간고사는 지나갔고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말고사 성적에서 승부수를 띄우셔야겠죠? 또한 2학년까지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내신 성적은 보통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만 산출하며 A, B, C, D와 같은 성취도 평가는 1등급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취업 시에 A등급을 1등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성적을 파악하였다면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여 내가 넣을 수 있는 학교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성적이 3등급인 학생을 예로 들자면 성적보다 좀 더 높은 학교인 상향 2개, 성적과 비슷한 적정 2개, 자신의 성적보다 아래인 하향 2개, 총 6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할 전형입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분들은 당장 생기부에 힘써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대학들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서류에서 확실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서류인 생기부 관리 방법은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학교를 가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생기부는 2가지. 독서 활동과 진로 희망입니다. 자신이 진학할 학과와 관련된 독서를 해서 독서 활동을 채우거나 진로 희망을 고민하여 3학년 진로 희망에 진학할 학과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기부 관리를 하며 동시에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소서는 생기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으로 어떻게 글을 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에서 8월은 생기부가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기부는 9월 16일인 2학기 시작 후 마감하게 되니 그때까지 생기부 관리를 해주세요. 대학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생기부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이 시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보통 대학 모집 요강에서 볼 수 있는 1단계 서류 전형에 해당하고요. 서류 전형에 붙어야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완성 후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여 학교를 결정한 후에 면접을 위한 학교 스터디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의 경우 보통 SW 전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전형이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SW 전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학생이 해온 활동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회 활동이나 그동안 작업해온 활동들을 PPT로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형도 학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소서가 필요하고요. 생기부 또한 학종과 동일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특기자 전형 또한 학교를 결정한 후 면접 준비를 위한 선택 학교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정말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여기를 봐주세요. 그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입에 성공한 친구들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외대,
명지대 이렇게 우아할 만한 학교들을 많이 진학했죠. 첫 번째 친구는 1.7등급으로 연대, 외대 등을 합격했어요. 1.2등급의 친구는 중앙대, 경희대. 하지만 1등급의 친구들보다 2등급 그리고 3, 4등급의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3.8등급의 학생이 단국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 칸의 학생을 봐주시면 이 친구는 성적만 봤을 때는 경기권 4년제도 힘들 수 있는 성적인데 아주 좋은 학교를 합격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기부, 자소서, 면접 모두를 평가해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생기부를 잘 관리하고 자소서와 면접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또한 최근 3년간 정화여상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봐도 좋은 결과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희대, 홍익대, 국민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등 여러분이 알만한 4년제 대학에 입학했죠. 재작년부터 저희 CI에듀가 직접 대입 특강, 자소서 특강, 면접 특강을 진행하며 돕고 있었는데 점점 결과가 좋아지고 있어 저희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선배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자신에게 맞는 전형으로 열심히 대입을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듣고 계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많이 알아가실수록 좋은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으니 남은 시간도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생기부, 자소서를 1단계 서류라고 하고 보통 모집 인원의 3에서 5배수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경희대학교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3명의 학생을 뽑는데 1차 서류를 통해 3배수를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1차에서는 총 몇 명의 학생이 뽑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9명이죠. 여기서 면접을 통해 다른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울권이 아닌 대다수의 경기권은 내신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쓴다면 3에서 5배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일단 1단계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2단계는 면접. 면접을 통해 나를 어필할 수 있다면 3, 4등급, 아니 4, 5등급의 학생도 지방이 아닌 경기권 4년제에 진학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학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성화고 전형과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기록부 관리입니다. 생활기록부는 대입에서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성인이 되면서 민증만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기부란은 여러분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가 하나 생기는 건데 이건 민증 사진처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간혹 대기업에서도 고졸 생기부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입학하려고 하는 대학의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생기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종은 생기부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 전형인데요. 생기부에는 출결, 수상 경력, 내신 성적, 독서활동, 진로 희망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관리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스카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기부의 항목별 관리 비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자신의 생기부에 중요한 부분은 별표 치거나 메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후에 저와 함께 별표 쳐놓은 부분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결입니다. 여러분, 출결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출결 상황은 연세대에 합격한 친구의 출결인데 딱 봐도 깨끗하죠? 출결 상황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학생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지각하지 않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석이나 지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무단,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객은 여러분도 하셔야겠죠? 다음은 수상 경력입니다. 관리 대상 별 4개를 부여해 줄 만큼 중요도가 높아요. 모두들 생기부에 별 4개 표시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학교 생활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게다가 수상 기록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현 고3까지는 수상 내역이 그대로 대입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되도록 많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현 고3은 모든 수상 기록이 평가되는 반면에 현 고2와 고1은 수상 기록이 학기당 하나만 기재됩니다. 그러면 수상 경력의 중요도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수상 경력은 별 4개라고 했죠? 생기부의 내용이 축소되는 만큼 학종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상 경력은 여전히 중요한 합격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수상 활동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상장 하나를 기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상 경력은 자소서에 활용하기도 좋은 소재죠. 때문에 꼭꼭 관리해 주세요. 진로희망 또한 별 3개 표시해 주세요. 여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봐주세요. 어떤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2번 학생입니다. 왼쪽에 1번 학생은 본인의 관심사나 흥미 위주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직업에 연관성이 없어서 막연한 관심사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학생은 한 가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여지죠. 진로 희망은 대입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지하게 진로 희망을 적어주셔야 해요. 단순한 관심사가 반영된 진로 희망이 아닌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도출된 진로 희망이 여러분을 더 멋진 학생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인데요.
특성화고 생기부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자격증은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하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경영학과 학도답게 고등학교 때 전산회계와 전산세무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하지만 이 특성화고 생기부에만 있는 특징인 자격증은 아쉽게도 더 이상 대학에서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요. 올해 고3까지는 자격증이 평가되지만 현 고2에서 고1 친구들은 대입에서 자격증을 평가하지 않으니 자격증보다는 내신 관리나 동아리 활동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별 표시하지 않을게요.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별 3개 체크해 주세요.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1에서 3학년 통틀어 어떤 봉사활동이든 총 80에서 100시간이 된다면 봉사활동에서는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100시간이 엄청나게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환경미화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더라도 보통 60시간은 채워지잖아요. 60시간 이상이라면 점수가 크게 깎이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혹시라도 봉사를 통해 나를 더 어필하고 싶다는 학생분들은 80에서 100시간까지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인성과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 환경미화 봉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고 단체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 봉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개인 봉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 우 돕기나 노인 배식 봉사 등 진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봉사는 무엇이든 괜찮아요. 지금은 봉사하기는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에도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는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봉사는 보통 1365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성적입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성실함의 지표이기도 하고 매우 강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지나간 성적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적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앞으로를 위해 할 것에 집중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대입에서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대학에서는 학년별로 성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학생에게 발전 가능성에서 플러스 점수를 드립니다. 이렇듯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성적보다는 앞으로 볼 시험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입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대학에 입학한다면 한층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적어주시는 항목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 여러분이 수행평가나 숙제를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 발표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아요.
수업 태도가 좋으면 세특도 잘 적어주실 거예요. 간혹 세특의 양이 적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고민이라면 담임선생님이나 과목별 선생님들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현재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3개를 부여하겠습니다. 독서 활동은 여러분이 가장 귀찮아하는 활동이기도 한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기별로 목표 권수를 정하여 한 학기당 2권, 3권의 독서 기록장을 쓰고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자소서와 같은 대입에 쓰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독서가 중요합니다. 이 친구도 독서 활동을 활발하게 한 친구였는데 본인이 읽은 책을 모두 기억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많이 읽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면접 시 물어봤을 때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복사해서 내용을 기억하세요. 좋아하는 책은 여러분의 모토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은 자소서나 면접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1년에 몇 권을 읽는 것이 좋을지는 제 생각엔 5권에서 8권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할 게 많죠. 사실 생기부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생기부를 나눠주시고 확인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왜냐? 처음 도입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기부는 여러분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의 1년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담임선생님 권한이라서 여러분이 평소에 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별표 치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수상 경력, 진로 희망,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 4가지입니다. 모두 기억하시다니 모두 정말 똑똑하시네요. 마무리로 이러한 생기부를 통해 대학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크게 4가지를 갖춘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에 입학하여 충실하게 학업을 실행할 수 있는 학생인지, 기초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인지를 보시기 때문에 보통 내신 성적과 수상 경력 그리고 세특, 즉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십니다. 전공 적합성은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과와 잘 맞는 학생인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성적,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전공 관련 활동들을 살펴보십니다.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활발히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성은 대학이라는 더 큰 사회로 나와 다양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는 인재인지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인성에 관련된 활동을 봉사활동이나 동아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 또는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 의견에 쓰여지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은 대학에서 학업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학생인지를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항목은 학년이 거듭될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 종합 의견에서 담임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생기부 항목들을 살펴보실 때 제가 별표 쳤던 것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죠. 이 부분을 중점으로 관리하시면 자연스럽게 학종에서 원하는 인재와 가까워진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아까 그 4가지죠. 그 부분을 열심히 관리하시면 학종의 유리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생기부에서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준비물로 생기부를 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듣도록 전달드렸는데 챙겨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없더라도 나이스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자주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합격을 위한 생활기록부 체크리스트를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모두 만족스럽다면 여러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1번, 자신의 활동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자. 생기부를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했던 활동이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여쭤볼 수가 있는데 사실 생활기록부는 담임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누락되었다고 선생님께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조금은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자신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가인데요. 생기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 진로 희망, 독서 활동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귀찮아서 독서 기록장을 내지 않는다든지 진로 희망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적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음은 추가, 변경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가인데요.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생기부를 통해 나를 알 수 있는가예요. 생기부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지 친구들과의 사이는 좋은지와 같이 여러분의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 생기부가 만들어진다면 좋습니다. 설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관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입 생기부 관리는 3학년 1학기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혹시나 재수하시는 분들은 3학년 2학기까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당장 5, 6월부터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내 내신 등급은 몇 등급인지, 생기부를 확인해서 독서는 몇 권을 했는지,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더 채워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대학에서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진로 희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꿈과 관련된 학과를 정해서 생기부를 관리하세요. 3학년 분들은 자격증도 더 취득하시고 봉사도 더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정해보세요.
4년제를 갈 것인지 2년제를 갈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짤 수 있어요. 4년제를 가고 싶다면 당장 생기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7월이 되면 관리된 생기부를 토대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쓸지 글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초안도 작성해 보시고요. 마지막 기말고사 관리도 잘 해주세요. 후에 저희가 자소서 특강을 오게 된다면 자소서 쓰는 방법, 좋은 자소서의 기준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생기부 관리만 잘 해놔 주셔야 됩니다. 8월에는 방학이에요. 자소서는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겠고 수시 지원 전략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전문대는 1차, 2차 중 언제 수시를 넣을지 꼭 계획을 짜보세요. 오늘 유튜브가 꽤 길고 저희가 직접 만났을 때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하셔서 계획 세우는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학종의 준비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무작정 공부해라, 대학 가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학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요즘에는 예쁜 옷, 예쁜 머리, 그리고 명품 가방, 신발까지 고등학생들도 좋은 물건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커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던데요.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자신에게 값진 선물을 해보세요. 10년 후 30세에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멋진 여행 그리고 멋진 옷을 선물하려면 현재 자신에게 더욱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줘야겠죠? 2번째, 자신을 믿고 고민하라. 초중고를 다니며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은 오래 걸리더라도 자신을 알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보통 공부를 잘해서 공기업이나 은행 등에 취업한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간들은 무엇인가 결정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정화여상 여러분, 올해 입시도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CI에듀 조리수 원장, 이현정 원장, 진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